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솔의 권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기계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 작업형 실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 여러분들 개인 장비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PC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접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 대비를 하기 위한 그 전략, 평균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한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사부님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장을 우리가 접수를 할 때, 시험 접수를 할 때 개인 장비를 가져가겠다, 개인 PC를 가져가겠다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북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서 시험 볼 수 있어.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평소에 내가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시험을 보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장비를 가져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형평성 때문에 어긋나잖아. 얘네들은 내가 쓰는 장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유리해. 근데 나는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있는 PC를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돼.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단점은 뭐다? 이 친구들은 검열이 까다롭다. 근데 잘 지키기만 하면 좋다. 검열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시험 보기 7일 전이죠. 7일 전에 다 포맷을 해야 돼. 완전히 깔끔하게 다 지워야 돼. 깔끔하게 지우고 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해 가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작업형은 우리가 2D는 오토캐드하고 인벤터를 많이 쓰잖아요. 인벤터. 아무래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호환도 잘 되고 뭐 이런 왜 유리하다라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유튜브 내용들도 올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요 두 가지하고 얘를 출력할 수 있는 PDF 뷰어예요. 뷰어. 사부님이 간략하게 정해주는 거야. 볼 수만 있는 프로그램이야. 편집 프로그램은 안 돼.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만 깔끔하게 설치해가면 돼. 이때 미리서 작성해 놓은 뭘 서드 파트, 특히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범용이다 보니까 서드 파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미리서 설치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뭐 도면 미리서 작성해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거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디요? 집에 와야 돼. 빠꾸. 실격이야. 퇴실 조치야. 갖은 수모를 다 당해. 내보내고 그냥 소금 뿌리고 똥집 끓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내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만 설치해 가면 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시험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공단에서 이미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부님하고 같이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있는 PC를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걸 이용하는데 이거 유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쓰는 프로그램과 버전, 즉 프로그램 종류와 버전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 요거 안 그러면 다르지. 나는 인벤터로 준비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 다 되어 있을 거라니 생각하고 그냥 카티아가 설치되어 있는 거, 뭐 솔리독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 요런 거에 내가 선택을 하면은 갔다가 뭐예요? 왜 이거 설치 안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빠꾸 집에 와야 돼. 실격. 소금 뿌리고 똥 찍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요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수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대다수가 뭐 시험장 P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미리서 체크 안 하면은 다른 장소,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 서울 사람이 제주도, 부산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좀 시험을 좀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심신이. 가서 좀 힐링을 해야 돼. 부산 해운대 가서 한번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광안리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제주도 쭉 가서 구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의도적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다 접수해도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대부분 쫓겨나. 거의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이것은 시험장 시설 현황표가 공단에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 장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서 한 세 군데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못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서 좀 전략을 짜라, 접수하는데. 아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개인 장비를 가져갈 때 유의사항 한번, 공단 공지사항을 한번 사부님과 같이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장비를 가져가면은 형평성, 공정성 때문에 개인 장비를 가져가면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걸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단 큐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 몇 가지 중요 사항만 보면은 신청한 사람들은 반드시 폼에서 해야 되고, 관련된 프로그램만 설치해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뭐 당연히 안 되면은 뭐 퇴실 조치되고 소금 뿌리고 똥집 끓여본다는 얘기야. 아셨지?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준수사항인데, 포맷은 응시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반드시 해라. 사모님은 3일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일 전에 포맷하고 체크하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7일 이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습 자체를 못 하잖아. 뭐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설치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3일 전에 포맷을 꼭 하시고, 공식적으로는 7일인데 포맷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 이것은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윈도우 설치 일자를 체크합니다. 프로그램 돌려봐요. 미리서 지정된 시간에 입실을 해야 돼. 아셨죠? 시간에 입실해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다 노트북 제출해 하면은 그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봐요. 그리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체크해야 돼.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설치 말해야 되느냐, 한글이라든가 오피스 프로그램 모두 삭제. 이거 설치하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오토캐드 같은 걸 리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리서 작성된 프로그램들 요거 안 돼. 설치하면. 알았지? 예. 이게 뭐 단축키라든가 뭐 도면이라든가 미리서 작성된 거는 특히 오토캐드 기준이니까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인벤터라든가 뭐 카티아라든가 뭐 솔리드웍스라든가 NX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만 해가면 되잖아. 환경 설정 자체가 뭐 쉽기 때문에 뭐 거의 시험장에 가서 해도 되니까 이런 거 설정하는 시간 주잖아.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질문한 사람들 많아요. KS 교육 데이터 여러분들 PDF 파일로 다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걸 가져가면 안 돼. 아셨지? 시험장에서 제공을 해줘. 똑같은 파일을. 아셨죠? 그 다음에 미리서 작업에는 페이퍼로 된 노트라든가 KS 규격집 있잖아요. 다솔에도 뭐 규격집도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아셨죠? 보다가 쫓겨나. 빠꾸 소금 뿌리고 똥집 끓여본다니까 조심해야 돼. 아셨죠? 나머지 것들은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폰트 깨짐 현상. 폰트 특히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고유의 폰트가 WHG 텍스트 요게 있습니다. 한글 폰트가 요거 쓰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굴림체 같은 거 쓰는 거잖아. 오토캐드 2D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굴림체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특수 문자가 깨져요. 뭐 파이라든가 뭐 각도 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표 밖으로 글씨가 삐져나와. 이런 경우가 발생돼. 화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출력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오토캐드는 태생 자체가 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이런 버그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있어요. 뭐 많이 잡혔지만은 버전에 따라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WHG 텍스트를 써라. 인벤터라도 뭐 카티아, 솔리드웍스 이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굴림체 쓰시면 돼. 그냥 아셨지? 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개인 장비의 지참 변경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개인 장비를 처음에 접수를 할 때 가져가겠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요 해당 사항을 변경을 하는 것은 시작일로부터 접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전에는
아 나는 그냥 시험장 장비를 이용할래 라고 체크 해제할 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장비를 이제 신청자가 시험 당일날에 PC를 사용 여부. 시험장에 갔는데 개인 장비 그 노트북이 좀 이상해. 켜보니까 뭐 아침부터 좀 이상한다면. 근데 그 아침부터 우리가 포맷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때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시험 당일날에 PC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를 철회하면은 시험장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부님 미리서 말씀드린 것은 개인 장비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종류와 버전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 장소에 내가 쓰던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접수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종류와 뭐 카티아 있는 곳에 뭐 나는 뭐 개인 장비 가져가니까 노트북 가져가니까 상관없어. 근데 카티아 설치되는 거 설치해도 상관없어. 아무데나 설치해버렸어. 아니 그 접수해버렸어. 근데 거기 가서 시험을 보려고 보니까는 노트북 이상해. 근데 시험장 장비를 이용하려고 그래. 종류가 다르잖아. 빡 집에 와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나머지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큐넷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작업형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격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감점이 덜 당하고 평균 점수 중요하죠. 평균 점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 합격이잖아. 그잖아. 무료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찾아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최종 목표는 합격이야. 근데 고득점을 합격이냐 저득점을 합격하냐 이건 의미가 없잖아. 시험 뭐 자격증에 점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득점이라도 합격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일 거란 얘기야.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부님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자, 우리의 목표는 저득점 합격이야. 고득점을 뭐 수업을 듣고 제대로 연습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 저득점 합격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사부님이 표를 좋아해. 자, 기능사하고 전산기계도 기능사하고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이것은 뭐 작업형이 100%이기 때문에 60점이면 합격하지. 80점, 90점, 뭐 80점, 80점 이상은 고득점이고 우리의 목표는 저득점이잖아. 60점이야. 그 다음에 일반기계기사. 일반기계사는 우리가 필답형, 작업형이 있는데 필답형은 우리가 50점 만점, 작업형도 50점 만점인데 작업형은 우리가 35점 정도, 그 다음에 필답형은 30점 정도면 우리가 평균 점수라고 얘기를 해.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60점이기 때문에 한 65점 정도로 우리가 합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더 맞을 수 있고 여기는 덜 맞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작업형 기준으로는 35점이야. 필답형은 여러분들 30점 맞는데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어. 작업형 같은 경우는 도면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필답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문제가 공개된 적이 없어. 이게 다 모두 복원 문제야.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 복원 문제인데 이것은 저자의 역량에 따라서 책들이 쉽게 복원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봐. 감안 안 해.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된다는 건 감안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작업형, 필답형을 공부를 할 때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돼. 단기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원 문제를 붙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잘 안 나와. 뭐 25점대 이렇게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35점 맞아야 합격이잖아. 60%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점으로 사부님이 픽스 해놓고 얘기하는 거야. 맞는 방법이야. 이대로 하면 돼. 먼저 실격 안 당하려면은 미완성 도면 제출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부품이 조립된 상태에서 투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부품 뭐 A라는 부품이 있어. 1번 부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부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그리려고 했는데 얘는 번호가 뭐 3번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건 번호가 없어. 그지? 3번 정해서. 근데 얘를 그리는데 얘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려버려. 부품은 있긴 했는데 조립되어 있는데 부품 번호가 없을 뿐이야. 근데 얘하고 조립해서 그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야? 어? 빠꾸 집에 가야 돼. 실격이야. 예. 이렇게 실격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이. 뭐 공단의 문의는 왜 실격이냐? 나는 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동력 전달 장치 다 그려서 나는 합격이다, 점수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실격 처리돼. 그런 경우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얘를 넘었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콧방이 끼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요건 내가 넘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가는 거야. 감점을 줄여야 되겠죠? 실격을 넘어서 감점을 줄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평균점이 나올 거 아닌가? 이제 목표야, 목표. 자, 치수기,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 전체 치수는 넣어야 되겠고, 끼워 맞춤 치수 들어가야 되겠고, 호칭 치수, 위치수 다 넣어야 돼. 자, 전체 치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전체 길이, 높이, 폭 나와야 되겠지. 물건을 실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치수기하고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자, 끼워 맞춤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끼워 맞춤이 아닌 곳에 치수를 끼워 맞춤을 넣어버렸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춤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빼먹고, 왔다 갔다 몇 군데 넣고 몇 군데 뭐 빼먹고, 그 다음에 호칭 치수 KS 규격집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근데 맨날 키하고 뭐 풀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오링이 나와버렸다. 뭐 미끄럼 볼 베어링만 했는데 갑자기 뭐 자동 조심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규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못 넣고, 그 다음에 위치 치수도 이 규격이 적용이 되어 있는 치수 어느 위치에 적용되어 있는지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못 넣고 왔다 갔다야. 이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조립된 상태를 보고 거칠기하고 기하공차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어떤 것은 방향을 넣고 어떤 것은 방향을 제대로 못 넣었다. 가공 방향에 따라서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칠기는. 기하공차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종류를 잘못 넣었다. 표면 거칠기 뭐 Y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W를 넣었다. 이런 경우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기하공차를 뭐 흔들림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직각도를 넣었다. 뭐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파일을 빼먹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뭡니까? 감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감점의 요소들이. 알겠죠? 물론 여기에서 현저하게 틀려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실격으로 가겠지. 그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쪽으로 와야 돼.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뭐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고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도면을 그린다는 얘기죠. 다 완벽하면은 그럼 고득점이고 우리의 목표는 저득점이잖아. 저합격이니까. 합격이 목적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뭔만 잘하면 된다? 도면 배치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평균 점수를 무조건 맞을 수가 있다. 도면 배치 깔끔하게 하고 표준화 부품을 잘 작성하고 주석물 잘 작성한다. 2D 점수가 점수 비중의 합격률의 80%, 점수 비중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2D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D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이제 도면 배치만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기본 점수 60점, 기본 점수 35점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건 사부님 장담해. 채점에 지친 우리 채점가님들에게 내 도면을 보고 좀 힐링을 하세요. 좀 아름다운 도면을 작성을 해줘야 돼. 도면 배치 깔끔하고 여기서 귀티가 나게끔 반짝반짝 하게끔 이렇게 도면 깔끔하게 하고 깔끔하게 치수기하고 이러면은 힐링을 줘. 그분들에게 내 도면을 훔쳐가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그리면은 여러분들은 35점 60점은 그냥 받습니다. 아셨죠? 위로 가면은 이쪽이고 아래로 가면은 이쪽이란 얘기야. 정점은 요거. 이건 여러분들 도면 종류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어떤 순서에서 작업을 해보느냐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5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답 안 보고 연습을 해야 돼.
3, 2의 법칙, 2, 3의 법칙. 즉 시간이 없으면 오늘 3시간, 내일 2시간, 오늘 2시간, 내일 3시간, 적어도 이틀 만은 도면을 2D하고 3D하고 2D를 작업을 해야 되지. 오늘 1시간, 내일 2시간, 모레 1시간, 이건 하나 많아요. 그냥 하지 말어. 알겠죠? 예,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적어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동력 전달 장치는 3과제 정도만 연습하세요. 본체, 본체, 본체. 본체, 풀리, 기어, 커버. 본체, 풀리, 축, 커버. 본체, 기어, 풀리, 축. 자, 본체는 기본적으로 3개는 다 그려보잖아. 여기에 풀리는 3개 정도 그려. 왜? 얘는 KS 규격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도도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3개 정도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기어는 2번 정도 그려보면 돼요. 그 다음에 커버는 2번, 쭉 2번 정도. 얘네들은 투상도부터 시작해야죠. 치수기,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 모두 비슷합니다. 그려보면. 아셨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곳에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편심 구동 장치는 2가지 정도 그려보는데 종류에 따라서 본체 2개 종류, 그리고 편심축, 링크, 슬라이드 요것만 그려보면 돼. 나머지는 얘는 다 똑같으니까 커버라든가 그 다음에 풀리라든가 기어라든가 회전체들은 모두 동일하잖아. 작업하는 방법도 동일하고 2D 도면 작성도 동일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야. 시공구는 드릴지그 2번, 탁상 클램프 1, 2번, 동력 변환 장치 2번. 사부님 도면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면집, 사부님 그 집필한 도면집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 수업을 안 들어도 도면집을 한 곳씩 다 가지고 있어. 예, 그러더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종류별로 했는데 다 그려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이 도면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려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려보고 3가지 정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면을 읽어. 얘 보고 해답도면 보고 읽으면 되겠지. 이 보고 뭐 해답도면 뭐 1번 부분 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탁상 클램프 1번, 2번 동력 변환 장치 드릴지그 2번은 반드시 그려봐라. 뭐 요동 장치 여러분들 출제되면은 집에 와. 연습 안 해. 우리는 저득점으로 합격할 목표로 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저득점으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요건 안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집에 와. 알겠죠? 요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는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읽는 학습을 좀 하라라는 얘기죠. 모범답안. 즉 얘네들 보고 과제 도면 보고 모범 답안을 좀 보면서 도면을 읽는 연습을 해. 그지? 이거 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그 답 안 나와. 아니 내가 시험에서 한 뭐 30점, 35점 이런 합격한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뭐겠어요? 35점짜리가 밖에 안 나오지. 왜? 시험에서는 내가 원하는 질문을 요거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틀릴 수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은 사부님한테 그 시기에 클래스 때 내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나는 꼭 이번에 꼭 참석하고 싶다. 다솔에 전화해가지고 정말 부탁드린다. 꼭 내가 참석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오라고 그래. 다솔 클래스는 사부님이 역대도 그랬지만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무료야 무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사부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면집만 들고 와. 알겠지? 그러면 사부님이 밤새도록 붙들고 답변을 해줄 테니까. 아셨죠? 그런 열정을 좀 가지고 오시란 얘기야. 알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부님이 늘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목표를 정해졌는데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적인 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